일단은 제가 한양대 면접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짧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걸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걸 포함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내년 정오를 끝으로 이제 다 손을 뗄 것 같아요. 애들에 관심이 없어. 저도 나이도 이제 찼고 그냥 내년을 대회를 끝으로 이제는 굳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저는 이제 노베이스인 아이들의 C 언어 가르치는 거에 저는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C 언어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믿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하지 C 언어를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 친구들은 정오를 해서 성적을 내기가 되게 힘들다, 가르치기도 힘들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편이라서 많은 수업을 좀 하지 말자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일단 이거는 여담으로 했고 이제 한양대학교 관련된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도 한양대학교 2명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면접만 준비만요. 그죠? 실제로 연락이 온 건 좀 더 많은데 전부 다 커트하고 한양대 결과 발표되면 연락주세요. 자기소개서는 안 봐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쓸데없어요. 자기소개서 어차피 잘 써도 합격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 커트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서류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친구를 연락을 했어요. 3년 동안 작년도 했었고 재작년도 했으니까 뭐 계속 해왔죠. 매년.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예로 들 거예요. 이거는 그 학생이 아니라 그 인터넷에 돌아가는 어떤 스펙을 가진 친구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합격을 하든 못했든 그럼 합격한 걸로 할게요. 이걸로 합격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나는 어떤 컨설팅을 할 건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합격 전에 연락이 오면요. 실력 확인을 할 거예요. 얘가 이미 합격할지, 그러니까 서류를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실력 확인만 슬쩍 해보고 서류 합격하면 오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서류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이 자소서 제외하고 이 스펙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할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걸 알려드리고 만약에 나중에는 실제 후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르친 아이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인터넷 또 돌아다녀요. 이 아이가 만약에 서류를 합격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했다면 저는 일단 뭘 할 거냐면 이걸 읽자마자 이 상장들을 이렇게 제가 읽잖아요. 읽자마자 여기 적혀있지만 정월상에 없는 것도 의심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상장도 국민대 알고리즘, ICT 어워드 이게 경쟁이 없는 상장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국민대 동상 받았으면 동상 이상을 받았으면 제 생각이 달랐을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성결대 이거는 이것도 은상 정도 받았으면 좀 생각이 달랐을 텐데 근데 특히 정월상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국민대 장려를 받고 정월상이 큰 게 하나 있던가 정월 은상이 있던가 되게 받기 쉬웠잖아요. 정월 은상이 생각보다. 그죠? 예, 이 학생이 3학년이니까 1, 2, 3학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최황금기죠. 황금기. 상장 17년도, 18년도 상장 쓸데없이 많이 풀렸어. 0점 아니면 다 상장 풀렸어. 그리고 은상도 50몇 명 줬어. 그죠? 그리고 올해 코딩 좀 하면 예선에서 상장 무조건 받았죠. 예, 코딩 좀 하면 수학을 아무리 못 쳐도 그죠? 수학을 조금 못 쳐도 코딩 2문제 풀었으면 좀 이득을 많이 봤죠 애들이. 그리고 그런 거 이런 상장에서 상을 따기 쉬운 그거 해였어요. 그걸 생각하고 보면서 이 알고리즘 대회 상장들을 보면서 이 친구 실력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상담하기 전에 미리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상담하기 전에 이 서류를 받는 순간 내가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할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애들 아이와 대화하기 전에.
보면서 아 이런 거 하긴 해야 되겠구나. 얘 없네. 뭐 NIPC 뭐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백준의 250문제, 750문제, 프로그램 47문제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거 의미 없는 걸 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볼 거고 왜 의미 없는지 알려줄 거고요. 그런 거 해서 할 건데 하고 나서도 이제 실력 테스트를 해볼까 실력 없는 거를 약간 눈치를 채고 실력이 많이 없다는 걸 눈치를 채고 난 이후에 이 학생이랑 이제 실력적으로 대화를 해보겠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대화를 해서 확인하고 아 얘는 합격하긴 힘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진짜 실력이 없으면 아 얘는 합격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합격선이 있는데 얘는 합격선 이상인 합격선 위로 뭐 절대 못 올라가고요. 그 밑에서 합격선 아래에 있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한양대에서 뭐 다 다르지만 8명, 11명 뽑고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11명을 뽑으면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11명, 7명을 뽑으면 하위권을 노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뽑고 싶어하는 애들, 최상위권 애들을 제외하고 거기서 이제 평균적인 애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뽑는 아이가 얘가 될 거다. 그렇게 해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할 거예요. 대놓고. 예,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은 딱 대화해보면 알아요.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 실력이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은요, 대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줄 건 다른 분야거든요.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말투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실력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교수들은, 너의 지도교수가, 너의 그 어느 플랫폼의 지도교수가 아닌 이상, 너를 뽑거나 안 뽑거나 자기한테 이득은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 교수한테 이득은 없고 그 교수는 돈을 받고 잠시 일을 나온 거다. 일을 나온 것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모든 걸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면접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딱 실력을 봤을 때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서 대답을 해라. 너무 거만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얘는 합격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려면 문제 푸는 거 알려야 되고요. 최소한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이거 못 풀면 얘 의심밖에 안 당합니다. 이 실력 가지고 가서 저거 못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상장 들고 와서 알고리즘 관심 있는 척 했는데 관심 있는 척 했다가 그 정도 문제도 못 풀면 가점이 아니라 감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스펙을 막 주구장창 내놓고 왜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지라는 인식을 면접자에서 줄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실력이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실력이 있으면 저는 이런 말도 안 하고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합격했으면 얘는 될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상이 없지만 얘는 실력이 있어서 1, 2번 다 풀 것 같아요. 이런 걸 확신을 제가 받고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전부 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해드리는데 이 친구 봤을 때 처음에 든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실력 확인 해봐야 되는데 뭐야 이거 좀 핀트가 좀 이상한데? 이 스펙만 봤을 때요. 그랬더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올라왔어요. 결과가 이렇게 이 친구가 많이 올라왔죠. 예. 이렇게 올라왔죠 결과가. 예상대로 확실한 실력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 딱 답변 보면 느껴지죠? 예상대로 실력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1번 문제부터 헷갈렸었죠. 1번에 1번, 1번에 2번 이런 거부터 헷갈렸는데 1번에 3번에서 1번에 1번과 1번에 2번은 준비하는 애들 다 맞춰요. 대부분이 그죠? 그리고 1번에 2번에서 조금 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컴페어하는 횟수, 이거는 컴페어 횟수인지 아니면 시간 버텼더니 비고에 대한 개념인지 1번에 2번의 답변은 니 로그 3n이 아니라 로그 3n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뭐 시간 버텼더만 말하면 비고로 말하면 로그 3n이고요. 그리고 하면서 근데 뭐 컴페어 하면 이제 비고로 말하지 않고 컴페어만으로 비교하면 컴페어 속도만으로 비교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2 로그 3n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러면 얘가 시간 버젓의 개념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지금 2로그 3N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얘는 시간 법칙적으로 말하는 건지 컴페어를 말하는 건지 그냥 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비고의 그러니까 시간 법칙적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아이라고 이제 거기 면접관들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번에 2번부터 만점을 받기 힘들어요. 2로그 3N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뭐가 더 효율적인가? 이게 실력 있는 친구들은 되게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교수님들의 이끌림으로 이분 탐색이 더 효율적이라 하는데, 프로그램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기 주관이 되게 세요. 혼자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려준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고 혼자 납득을 하고 혼자 이해한 거에 대해서 되게 주관이 세서 이끌리지 않아요. 이끌리면 되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막 물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절대로 이끌릴 수가 없는 게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거든요. 고집이 세고 이끌린 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부러지긴 부러져요. 만약에 진짜로 납득이 가면 빨리 부러져요. 납득이 가면 빨리 부러져서 그걸로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끌리는 대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려고 절대 안 그래요. 프로그램 잘하는 친구들은. 예. 그쵸? 그리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교수님들의 힌트로 2로그 3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서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면접에서 되게 대묻고 물고 말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로고 3N 맞는데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잘하는 친구들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잘하는 친구들이 그럼 이제 이거를 구했다 쳐요. 그럼 이제 2분 탐색과 3분 탐색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죠? 이 말 들으면 뭔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아니 효율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말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인으로 말인가요? 아니면 특정 조건에 대해서 말인가?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겠죠? 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 퀵소트를 해도 퀵소트가 평균적으로 로그인하는 시간을 내가 먹는다고 해도요. 나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의 시간이 걸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이란 말에 비교 분석까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보조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싹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평균적인 거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효율적인가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물어봐야 이렇게 학생이 이해가 안 돼서 대물어봐야 아이가 실력이 있다는 걸 그게 입증하는 거거든요. 학생이. 절대로 산문 탐색이 맞죠. 아니 산문 탐색인데 무슨 소리 하시냐 이렇게.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안 묻고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좀 설명할게요. 잘하는 친구들은 3분 탐색이라고 말만 하지 3분 탐색이라고 말만 짜증스럽게 말을 할 거예요. 왜 이런 걸 왜 물어보지? 그냥 3분 탐색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두 번째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임명례에 대한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 물어보는 거죠. 효율적인가에 대한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효율적이라는 말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린 게 있는데요. 어떤 면접에서 배열과 포인터 리스트 중 어떤 게 효율적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대요. 근데 잘하는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들 리스트라고 다들 리스트가 당연하지 리스트가 빠르지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어떤 프로그램 짜는 따라서 다른데 어떠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스트로 구현을 할지 배열로 구현을 할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가 편할 수도 있고 조건만 맞으면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배열과 리스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에서 효율적인지를 조건을 걸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면접을 잘 본 친구예요. 네.
배열을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때가 더 대부분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귀찮을 때도 빠르게 할당하고. 그래서 무조건 리스트가 효율적이란 말은 내부 프로그램 실행 시간? 메모리? 이런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조건에만 들어가면 배열로 짜서 더 편하게 짜고 더 짧은 시간에 짤 수 있고, 습관화돼서 실수 안 하게 직관적으로 짤 수 있으면 저는 배열을 사용할 겁니다. 효율적이니까요. 제가 편하고 제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배열을 사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의 효율적인지를 되물어 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실력 있는 친구들은 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정말로 순진무구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흔히 만나는 간을 본다. 간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표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분 나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다 안다는 듯이 나 다 알고 있는데 니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대묻는 게 아니라 순진무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면접은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걸 알려줘요, 제가. 잘하는 애들한테는. 잘하는 아이는, 그러니까 그 정보일패드 은상 이상이 있고 실력이 뭐 270점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점에서 200점 사이 받고 막 작년 18년도 17년도 은상 받은 애들 말고요, 270점 260점 가까이 받는 애들이 있어요. 250점 이렇게 받는 애들, 올해로 따지면 250점이라 하죠. 250점에서 그 지점 받는 애들한테 이런 걸 저는 알려줘요. 근데 그쯤 받는 애들이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걸 알려주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 탐색이 정답이긴 해요. 이미 틀렸죠. 그리고 이 친구 감점,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감점 요인은 이미 여기서 감점이 됐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미 감점이 됐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알고리즘 좀 잘한다고 막 상장 올린 친구가 1번 문제에서 이렇게 죽을 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출한 상장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는지 인증하는 면접이 돼버린 거죠. 내가 종민대학교 장려상 타고 장려상 탄 것들이요, 이 쉬운 문제조차도 못 푸는, 설명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서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엄청 그냥 코딩 문제 풀어서 장려상 탄 거, 그냥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은상을 받고도 하향대에 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면접을 되게 못 봤어요. 은상인데 은상 나오는 은상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없는 은상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은상인 친구가 그냥 면접에서 너무 쉽다고 문제가, 그리고 면접 잘 보고 와서 바로 합격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작년도. 근데 작년도 은상인데 작년도 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떨어진 애들, 은상 받고 상장이 은상에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문제도 똑바로 못 풀어가지고. 근데 떨어뜨릴만 해요, 사실. 은상이. 왜냐면 은상, 이런 면접 하는 것도 은상이 은상답지 않은 거를 거르기 위해서 이런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DP에 대해서 학원에서 배우거나 공부를 하면요, DP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말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번에서 어차피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이번치 강의를 선택하고 든디야 마냐로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제기트리까지 설명하면서 DP에 대한 설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장마식만 내는 이런 친구죠. 예, 이런 친구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번에 1번 문제 이거 풀 때도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그건 뭐 알아서 했겠죠. 예.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거 모든 강의에 대해서 겹칠 수 있나 할 때 점화식 이거. 그쵸.
그래서 점화식이란 걸 말을 할 때 시그마 써도 되는지 막 여러 가지도 물어봐도 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사실. 네. 그쵸.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스펙만 보고 말했듯이 이 친구는 합격선 위에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말했죠. 그쵸. 합격선 아래에서 8명을 뽑으면 뽑을 애들 다 뽑고 실력 있는 친구 다 뽑고 이제 8명 뽑아 중에 매물 좋은 아이들, 실력 좋은 애들 3명을 뽑았어요. 5명 중에 이제 5명은 아무나 뽑아도 된다고 이제 한 거예요. 아무나 뽑아도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점수제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쳐다보면서 통계적으로 뽑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거기를 노린다고 친구를 했는데 딱 그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잘 적어줬네요. 아무리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도전한 것은 무모한 겁니다. 맞아요. 이건 맞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플랫폼만 다운받아가지고 개발 도구 아이디만 알아가지고 만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럼 그 친구는 도전할 만해요. 단지 하향대 스타일의 대학은 맞지 않을 뿐이지. 근데 대부분 다 어떤 개발했다 하면 다 굴하잖아요. 그래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안 믿는 게 너네 만약에 1박 2일 주고 코드 6줄 지웠어. 네 코드에서 6줄을 지웠어. 그럼 그 6줄에 대해서 너는 블라인드 테스팅하면 프로그램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할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발했다는 거 들고 와가지고 코드 받아가지고요. 프로그램 잘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 다 읽어보고 의심되는 부분 지워버려요. 얘가 못 짤 것 같은 부분. 근데 그 지워버리면 그거 구현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공모전은 안 봐주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F인가 H인가 사용해서 막 되게 바꾸고 막 추가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 개 해가지고 옵션 추가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팅 그리고 1박 2일 코딩 개발 컨테스트 이런 게 없는 이상 절대 믿지 않아요. 글쎄요. 올해 제시문 경향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고등부 1, 2번 문제에서 비슷하게 문제가 나와서 올해 분명히 DP 문제가 나올 걸 대부분 예상했잖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DP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작년도에는 또 그래프에서 그거 탐색해서 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 로봇 문제 기억나세요? 정보 올림피아드 로봇 문제. 그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비슷한 문제. 비슷한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DP 문제 나올 거다. DP 좀 공부해라 해서 애들한테 좀 말을 했거든요. DP 나올 거라고. DP 나왔네요. 그쵸. 이 친구 잘 눈치는 그래도 뭐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눈치 하나는 죽이는 것 같아요. 이건 하는데 왜 이걸 못하지 하는 힌트를 많이 주신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이 친구가 올리는 건 나 알고리즘 잘한다, 알고리즘 열심히 했다 라고 자료에 올려놨어요. 스펙에다가. 근데 못하잖아. 설명도 이상하잖아. 공부 안 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교수들이. 그쵸.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 이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스펙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뭐 제가 컨설팅 하는 애들도 면접을 잘 받고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프로그램을 좀 조금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긴 했지만 어떻게 대답을 해라 이런 것들 쉬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되물어 봐라야 제대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친구 올림피아드 성적은 없어요. 얘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비슷하게 올림피아드 성적은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1, 2번 풀 때 면접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답은 안 할 거예요. 이제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효율적이란 말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다 대답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했거든요, 전부 다. 실력이 없는데 1번이라도 똑바로 넌 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1번이라도 똑바로 풀어야 된다.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 2번은 어차피 너네들한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편이긴 하죠. 설명을 했는데 뭐 면접은 잘 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학생처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되게 말 많이 해줬거든요. 컨설팅 할 때. 그쵸. 근데 뭐 실력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캔슬 할게요. 그 친구한테 가르쳐준 건 별거 없어요. 이미 설명하는 방법, 실력 있는 애들한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 거지, 이러한 알고리즘적인 개념을 알려준 건 하나도 없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알고리즘 그거 맞긴 한데, 너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면접 가는 거잖아. 대학 가려고 면접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이런 뉘앙스로 느껴진다고.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실력 있는 게 그 교수들한테 눈치가 가서, 여기서 만점을 받더라도 체크가 돼서, 그냥 우선순위로 합격을 한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다 들어보고 이거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사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죠. 이게 막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누군지는 이제 제가 뭐 해놨지만 그 아이디랑 이런 거 다 가려놔서 모르잖아요. 이 친구가 막 뭐 코드포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HM, ICPC 관련된 관심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실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력이 거기까지도 전혀 안 돼요. 올림피아드 그 정도 상타, 그 정도 가지고는요, 올림피아드 성적 없고 국민대 올림피아드 성적이 없는 그 실력으로는 넘볼 수 없어요. HM, ICPC를요. 그렇죠. 뭐 대학교 내부에서 뭐 랭킹전 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HM, ICPC에서는 싸움을 할 수 없는 실력이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저는 백준 몇 문제 이런 거를 할 정도면 왜 그렇게 했지? 나는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코드포스를 했으면요, 차라리 코드포스를 해가지고 코드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포트폴리오로 적었으면 얘는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실력으로 보니 코드포스를 돌려서 올라갈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 걸 보니까. 그쵸? 오히려 지금 이 친구들한테 알려드린 건 백준 400문제 풀었어요, 몇백 문제 풀었어요 하는 것보다 코드포스 몇 점이에요 말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코드포스 몇 점을 유지할 때 이 정도 실력이었는데 뭘 하고 나서 문제 좀 깨닫게 됐고 코드포스 몇 점까지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퍼플까지 올라왔다, 민트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민트에서 어디까지 빠르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오렌지 애들은 가보고 싶다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실력 있는 친구들한테는 뉘앙스거든요. 딱 실력을 보자마자 알게 될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막 코드포스 어떤 색깔이라고 딱 적혀 있었잖아요. 그럼 저는 얘를 이 친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얘 좀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 알고리즘 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점 250문제, 코드 750문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의심이 간다, 하긴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개하진 않아요. 블로그나 이런데 모든 곳에서 이제 제가 가르친 아이의 인적사항이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상장 색깔은 몇 개 딱 말을 하고 할 수 있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친구 이름이나 어느 학교 다니고 막 그런 것들은 밀접한 관련이 되는 아이들만 알려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즉 가외하는 친구 비교하면서 막 이런 것들, 가외하고 있는 애들,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양대 고려대는 특기가 심하고요. 그리고 한양대는 영재원까지 올림피아드에 목맬 정도로
초등부 혹시 한양대 특기자 준비한 친구들은요, 작년 문제를 보고요, 그 작년에 초등부 영재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뽑는 면접에 초등학생 영재원 면접을 뽑아놓는 거예요. 왜? 올림피아드 하는 초등학생들은 그 정도 다 하니까요. 되게 충격 받으실 거예요. 초등학생 면접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고등학생 면접 문제에 똑같이 올려놨어요. 그럴 정도로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꼭 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은 블로그 글이나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을 적어드리는 거 아니면 영상을 다시 찍어보던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와 내년까지만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내년에는 이거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사실 되게 저는 올림피아드와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멍청한 애들한테 이런 걸 하면 재미가 없는데, 특히나 올림피아드 은상이고 실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 면접 컨설팅 하는 거 되게 즐거워요. 내가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예상이 가거든요. 그 아이 성격상, 이 실력상, 너는 이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네 말 대답이랑 내가 알려준 대답이랑 듣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 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컨설팅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실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은 저는 되게 열심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막 이런 것들, 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이나, 예의는 이미 그 친구는 예의와 이런 것들 말고 일단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면접 문제 풀 때 실력을 입증을 해야 되고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실력 있는 친구들은 말투를 고쳐서 밉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력 없는 친구들이 면접에서 교수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력이 없으니까 면접에 이끌려 다니거든요. 교수님들 말에 놀아나고 교수님들 말에 대답을 다 해야 될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있을 수가 없고, 교수님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면접 컨설팅 하는데 되게 즐거워요. 이런 게 막 재밌고, 올림피아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한양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그리고 뭐 특기자 전형에 관련된 학교에서 도움이 됐으면 싶어요. 서강대 경희대도 있을 테고, 뭐 서강대 알바트로스인가 모르겠다. 옛날에 특기자 전형 다 있었는데, 그리고 연세대도 있었을 테고, 무슨 인지트랙이라고 하나 있었어. 연세대도 맞아. 근데 요즘들은 막 이제 한양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면접, 그리고 숭실대학교 면접, 이런 것들만 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거기요. 그리고 뭐 제일 처음에는요, 특기자 면접이라고 해서 수학과학 시험을 봤어요. 거의 그 서강대랑 한양대학교가 수학과학 시험 봤었나? 아, 한양대학교는 수학과학 시험 안 봤다. 안 봤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 되게 많았는데, 이상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 컨설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절대로 학원가에서 컨설팅 받지 마세요. 돈 낭비니까요. 되게 작년이랑 재작년에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가서도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저는 뭐 자유니까 냅뒀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그러니까 학원 컨설팅 받고 오면 저는 좀 안 받는 편이에요. 말하기 귀찮더라고요. 막 오히려 먼저 왔다 그러면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왜냐면
제 말을 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유명 학원에 가서 그 컨설턴트한테 다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들을. 그러면 이제 그 학원 상담사가 이제 뻥 지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두리뭉실한 말로 포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팩트와 내부적인 거랑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다 알려줘서 먼저 선수 쳐버리니까, 학원에서 좋은 학원 가서 그 아이가 내가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컨설팅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그 학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서브웨어 특기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면 컨설턴트는요 소프트웨어 특기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합격해본 적이 없고, 이 문제와 면접이 뭘 물어보는지 전혀 몰라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컨설턴트가 정보올림피아드 금상이나 은상 상위권인 친구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요, 그 외에 그냥 컨설턴트면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막 신기해 하더라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말을 듣고 오면 제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내신이 어쩌고저쩌네, 상위권에 올라가네, 뭐 내신이 올라가고 있네, 나는 관심을 표현을 했네, 자기소개서 잘 썼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기소개서 쓴 활동들 다 알고 있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자기 뭐 협동심 막 그런 거 준비하네. 와, 협동심과 뭐 리더십, 에라이씨. 이 문제 못 푸는데 뭐 협동심, 리더십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 점수 못 얻는데 어차피. 뭐 대답할 때 뭐 녹여서 대답을 해라. 에이 참 씨. 소프트웨어 특기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말인데,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그 컨설턴트한테 돈 주기 딱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2018년도, 2017년도 이따위로 말하면 그냥 그 돈 넣기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짐 싸들고 나오시면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그 컨설턴트랑 그 학원은 특기자에 대한 거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변해왔고 왜 이렇게 변하고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지 아예 모른다는 소리니까, 2017, 2018년도가 아니라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요. 엄청 옛날부터 이러한 특기자 전형이요. 말만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엄청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어느 컨설턴트를 원하시면 그냥 가서 근데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언제부터 있었죠? 라고 물어보면 딱 컨설턴트가 말할 거예요. 그거 보고 아닌 것 같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입금하지 마시고요. 이상 올림피아드 강사이자,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를 수업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면접 컨설턴트를 하죠. 네, 면접 컨설트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컨설팅 해주는 거죠. 컨설팅인데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면접을 잘 보게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 보게. 그리고 저는 서류를 통과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통과시켜요? 자기소개서 개떡까지 써도 합격하는 서류 전형인데, 내신이 안 좋고 자기소개서를 아주 성의 없게 적어도 합격을 하는데,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너무 대충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절대 안 읽어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요, 합격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 좋은 케이스들을 책자에 담아요. 자기소개서 좋은 케이스라 해서 책자에 좋을 만한 애들 걸 뽑아서 책자에 담아요. 개떡같이 자기소개서 쓴 애들을 합격을 시켜놨는데, 자기소개서 걔네들 쓸 순 없으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겠죠. 이런 친구들 잘 포트폴리오 이렇게 녹여낸 애들, 이런 친구들 자기소개서 보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막 자기소개서 열심히 적은 거,
이런 친구들 거를 이제 책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왜냐? 학부모님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원가들한테 좋은 정보를 뿌려야죠. 우리는 내신이 좀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잘 써야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좋은 이미 그런 생각들을 학원에서 학원가와 그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고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 학부모님들한테 심어줘야 하는 거 책자로서. 그죠? 왜 내신이 안 좋은데 실력 입증한 친구들이 가끔씩 올라오긴 하는데, 어, 내신이 안 좋은데, 지금 많이 없죠? 네, 올라오긴 하는데 많이 없죠. 실수하게 될 것 같아서 말을 잠시 멈췄어요. 이런 이야기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자 컨설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였고, 어, 수고하셨어요.